시국이 어수선하고 안보 정세가 불안해도 변함없이 찾아오는 시사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지금 YTN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청취율 조사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 오는데요. 전화 받으시면서 YTN 라디오 오후 1시 이슈앤피플 듣고 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샵 0945 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이슈앤피플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리겠고요. 이슈앤피플로 오행시를 지어서 보내드려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죠. 예. 굉장히 자, 어렵습니다. 이우영. 슈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이 어려운 걸 해내신 청취자분들께는 네. 100% 당첨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못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자, 북한이 연일 도발을 하면서 동북아 정세, 우리 국회 또 국내까지도 정세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네요. 네, 오늘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어제였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 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를 이제 현지에서 지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12일 새벽 평남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가 된 건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 무려 7차례에 걸쳐 벌인 탄도미사일 도발이 전술 해군용 부대 훈련이었다고 밝힌 것에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무기 쓸 수 있어, 우리 칼 뽑을 수 있어 라는 의도였다면 지금은 언제든 우리는 마음대로 쓸 거야 라는 의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술핵 얘기도 나오고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게 원하는 지점을 폭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현지 지도에서 오늘 울린 미사일 포급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즉 대남 대미 무력 시위의 성격임을 숨기지 않은 건데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발사 장소가 도로로 추정이 됩니다. 또 김정은은 아치형 지붕이 식별되는 실내에서 관측 모니터를 보는 점으로 미뤄서 도로 인근 터널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무기 재원이라던가 발사 상황 군 당국이 공개했나요? 네, 한미는 정보자산이 탐지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서해 상공으로 설정된 타원 및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서 약 1234초를 비행해서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 통신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2시간 50분 34초를 복잡한 궤적을 비행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요격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간 탄도미사일 소식을 많이 전했는데 순항미사일은 좀 낯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은 갖추지 못했는데 장거리 정밀도를 자랑을 합니다. 북한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사전징후를 포착하지 못할 경우 남쪽은 쪽집게식 정밀 타격에 노출이 되는 건데요. 순항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 발사돼서 목표 상공에 진입하면 양쪽으로 날개가 펼쳐지면서 일정 속도로 저고도 비행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저고도 비행이 특성이기 때문에 사드나 패트리엇 같은 미사일에 요격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네, 방어하기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대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북한에 잇따른 도발 한미일 연합 훈련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강릉 비행단 발사했습니다. 지난번에 현무2가 낙탄됐던 곳이죠? 맞습니다. 어제 강릉 모 비행단 낙탄 사고 현장에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주, 김영배, 송옥주 의원 등이 방문을 했는데요. 군의 사고 은폐, 축소를 주장하면서 사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은 현장 검증을 통해 지난 7일 강릉 방문 당시 출입을 통제한 이유가 명확히 밝혀졌다.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탄두가 떨어진 곳에 불과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부대 아파트가 있었다고 하고요. 사병생활관에선 130여 미터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겠네요. 자, 민주당 의원들이 조직적 은폐를 제기하는 건 근거 없다라며 지금 국방부는 반발했어요. 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주민과 장병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인식하고 사과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군의 비정상적 낙탄 발생이
이후 기지 내부에서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충돌로 인한 일부 경미한 대물 피해, 추진제 연소 상황은 있었으나 화재 확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한미일 연합훈련 지금 동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하는 훈련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들이 껴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계속 공세하네요. 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충분히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상황인데 일본과 협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네. 일본이 이제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이 군사 대국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대오각성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기보다는 또 친북 공세로 나섰습니다. 네,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 마음이 김정은의 마음이다라면서 이심정심이란 얘기도 했고요. 네.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렇게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북한 노동당 이중대 정당 아니냐라고 이제 강하게 공세를 했고요. 네. 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전략적 자산을 함께 동원해서 막아야 하는 거다. 일본을 뺀다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게 중국이고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일이 뭉쳐지고 북중로가 뭉쳐지는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입장도 또 국민들께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는데 국감장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네. 한 발언이 소환됐는데 여전히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김 위원장이 어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다. 신영복을 존중하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신영복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면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을 하다가 전향서를 쓴 뒤 1988년에 출소해서 이제 성공회에 대해서 교수로 재직하다 2016년에 숨졌습니다. 예, 처음처럼이라는 글자가 유명하고 네,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자주 보는 초록병도 있는데요. 네, 신영복 선생이 그쪽 분이시고 자 이런 것이 좀 너무 지나치게 물론 뭐 친일 문제도 같이 그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지나치다 야당이 좀 정정할 생각 없냐 이렇게 기회를 주기도 했죠. 네, 전용기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신영복 선생이 제 대학교 선배다.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국회를 모독하는 것을 넘어서 농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이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사파, 종북 좌파 뭐 이런 표현들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직접 두 분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죠? 네, 관련해서도 이제 윤건영 의원이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 변함없나 이렇게 김 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국감장에서 퇴장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만 굉장히 거센 반발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빨리 취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당 간사는요? 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 답변하려던 시점에 말이 차단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뭐 여당 간사는 친일하면 우리도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친일, 종북 이런 논란이 지금 현재를 해결하는 대안인지는 국민들께서 더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해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또 퇴장 조치를 했는데 이게 퇴장이 가능한가도 참 저는 처음 알았던 네. 사실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MBC가 최근에 PD수첩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집 시리즈 이 논문 의혹과 관련된 네. 내용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대역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외모의 대역을 쓰고 이걸 알리지 않았다라는 게 또 논란이 되나 보죠. 맞습니다. 일단 PD 수첩 내용들은 앞서서 앵커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제외한 4개의 논문이 쓰인 때가 모두 2007년이라는 점, 2007년에는 폴리텍대 수원여대에서 강의하던 때라는 점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네. 대학원 내부 관계자 등을 취재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 외모가 닮은 재연 배우를 쓰는 경우 뭐
여러 우리가 흔히 그알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네. 많이들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준과 원칙이 있나 봐요.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MBC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 PD 수첩 논문 저자 김건희 편의 프롤로그 등 일부 장면에서 재현이라는 표기 없이 김건희 여사 이미지가 재현된 화면이 방영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사규상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다시 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현 표기 후에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규를 어겼다, 사내 규정을 어겼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재현인지 실제인지 헷갈리게 하지 않으면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사실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전부 다 이 불기소 의견으로 그 송치된 부분들도 지금 국감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인데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다뤄야 된다는 점도 얘기 드리겠고요. 네. 자, MBC가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에 이른바 막말 논란, 네. 막말 논란이라고 하지 말고 뭐 발언 논란 이렇게 바꿔달라 요청도 하긴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여당과 정부의 관계가 껄끄러운데 더 심해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당은 이번에 MBC가 화면까지 조작했다 맹공에 나섰는데요. 자막 조작이 아니라 화면 조작이다. 네. 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익마저 위태롭게 만든 대통령 순방 자막 조작 방송도 모자라 이제는 화면 조작 방송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간판을 버리고 편파 가짜 방송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모쪼록 여러 가지 논란이 모두 국민의 이익을 향하고 있길 바라면서 원칙은 원칙대로 잘 지켜지길 바라겠고요. 필요 이상의 논란은 또 커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전화가 와서 라디오 어제 뭐 들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듣고 계시다 말씀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렵죠. 다 여러분들 어려우니까요. 샵 0945번으로 이슈앤피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이슈앤피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호영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왔네.